네,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 중에서도 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번 주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5주차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률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 봤는데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확률 변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면서 그러한 이제 예로서 이항 분포라든지 초기하 분포라든지 포화송 분포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을 배웠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정규 분포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라든지 뭐 포화성 분포라든지 혹은 또 뭐 그 앞에 있었던 초기하 분포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수리적으로 단순한 확률 변수 모형이었던 이항 분포 모형의 확장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아웃컴을 주고 각각의 그 케이스에 매핑되는 확률을 갖다 이제 설정해 놓은 것이 이제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초기하 분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확률은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다룬다고 할 때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포화송 분포였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분포들 이외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확률 분포 중에서도 가장 좀 나이스하게 말하자면 실제 이제 현실에 좀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그러한 그 분포, 확률 분포를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썼을 때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normal distribution은 이제 수학자인 가우스로부터 이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긴 모양 때문에 벨 커브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많은 확률 변수의 분포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가우스가 고안해낸 그러한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뭐 신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IQ라든지 혹은 뭐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 주위에서 굉장히 좀 흔하게 발견되는 많은 자료들이 바로 이 정규분포의 모양새와 유사한 모양을 띱니다. 정확히는 정규분포에 맞게 자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실제 많은 현상들이 결국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바로 그 정규분포를 모형화하여서 만들어낸 어떤 분포가 바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규분포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이제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이때 이제 좌우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서 좌우 대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먼 값의 경우에는 출현 빈도가 만만하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규분포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 정규분포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어떤 이벤트의 결과인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정해 놓고 그 X에 대해서 매핑되는 어떤 확률을 갖다 저희가 뭐 P의 X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정규분포 뮤의 시그마 스퀘어라고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미인에서 m을 따왔죠. 그래서 이제 뮤로 이제 그릭스 문자가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분산, 말하자면 variance, 그리고 이제 그 variance를 갖다가 정규 분포에서 이제 사용한 루트를 이제 씌워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 standard deviation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s를 떼어서 sigma square 라는 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벨 커브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평균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뮤에서 최대 수준의 높이를 가지고 있죠. 즉 평균 값이 가장 많은, 평균 값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어떤 그러한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제로 값은 없고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분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평균 뮤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그 높이나 너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었던 어떤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제 정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 결국 이제 어떤 그 값에 매칭이 될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특정 x 값에서 결국 이제 얼마 정도의 높이를 보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 위에 있는 fx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제 저렇게 제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분모에 보면 그 루트 2파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분모의 자리에서 그 이제 올라와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exponential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모에는 다시 나누기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결국은 그 적절한 뮤 값과 시그마 값을 넣게 되면은 아래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총 4가지의 그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는 다 정규 분포이고요. 다만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그 평균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값이 100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빨간색 대시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그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150이 평균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 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는 15로 설정해 놓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오는 값들을 아래쪽에 이제 결국은 그 표시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저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그마 값을 다르게 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2대 미는 똑같이 100을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15를 주는 경우와 30을 주는 경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요. 표준 편차를 좀 작게 주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과 같이 좀 위로 더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30으로 준다 그러면 좀 더 퍼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죠. 다만 이제 정규 분포에서 그 중심은 평균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00은 공유하는 상태에서 그 너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실제 이제 그 뾰족함의 정도라 그럴까요? 실제 이제 민인 100에서 얼마나 더 이제 높게 이제 집중돼서 나타나는지 아닌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규 분포 중에서도 아주 이제 특이한 말 그대로 스탠다드가 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규 분포 중에서도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분포를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 그래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또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그 각각의 곡선이 해당하는 값은 결국 확률 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아래에 있는 그 면적을 다 합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적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x값에 대해서 그 면적을 다 이제 구해보면 1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이러한 그 표준 정규 분포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자 다른 평균과 분산 혹은 이제 단위가 다른 어떤 케이스에서 그 정규 분포 간의 비교를 할 때 이제 좀 더 용이하게 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18세 남학생들 중에서 키가 185.1cm 이상인 사람, 그리고 33세 남성들 중에서 뭐 84.4kg 이상의 체중을 지닌 사람 중에서 좀 더 이제 예외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할 적에 결국은 이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선 뭐 둘 다 남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쪽은 나이가 다르죠. 18세, 33세. 그리고 관심이 되는 대상이 달라요. 한쪽은 키였고 한쪽은 체중이었죠. 즉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쪽이 더 예외적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할 적에 이제 그러한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집단이 좀 더 평균에서 먼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구해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의 그 비교입니다만 얼마나 더 예외적이고 희귀한 이벤트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양 자체는 비슷한데 평균이 어디에 있는지랑 그 다음에 그 편차에 따라서 얼마나 뾰족한지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다양한 정규 분포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관측값이 이 분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제가 그 한국인 인체 지수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이제 우리 PDF 상에 그 링크로서 뒀기 때문에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결국 이제 18세 대한민국 남자의 신장이 뭐 173cm였다. 혹은 뭐 여성들의 경우에 166cm로 나타났다.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173cm인 남자와 166cm인 여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173cm인 남성이 당연히 더 그 166cm인 여성보다는 키가 크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남성들끼리 모아서 그 키의 분포를 볼 때랑 여성들끼리 모아서 키의 분포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남자들끼리 모아서 이제 분포를 보면은 평균 173.2cm에서 표준 편차 5.3cm가 나왔고 여성의 경우에 뭐 160.5cm의 키에 표준 편차 5cm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대략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평균 정도, 즉 상위 5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상위 한 10%에는 속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근거가 바로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173cm 남자와 166cm 여자 중에 어떤 쪽이 더 키가 커? 그럼 남자 키와 여자 키를 나란히 재본다고 하면 남자 쪽이 크지만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 여자들 중에서 이 여자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서 본다고 하면 여성분이 사실 더 키가 큰 여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비교를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표준정규 분포는 사실 이제 저희가 G 분포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은 평균을 0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어떠한 정규 분포든지 간에 이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컨버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정규 분포를 평균만큼 쉬프트 시키고 그것을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 정규 분포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그 확률 분포인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어떤 분포가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평균만큼을 나눠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 평균만큼 그러니까 빼주고 표준 편차만큼 나눠줘서 결국은 평균은 제로, 표준 편차는 1인 어떠한 그런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계산 방법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z 값은 x-mu 그 다음에 분모에는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확률 변수든지 간에 g 값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전에 결국 이제 정규 분포표를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확률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학생 때는 참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결국 이런 식의 순서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있고 이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러면 우선은 G값을 뽑아내야 돼요. G값을 뽑아내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확률 변수 값이 G값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정규분포 곡선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범위를 찾아야 돼요. 말하자면 어떤 G값을 찾았는데 그 G값보다 큰 녀석을 찾고 싶은 건지 작은 녀석을 찾고 싶은 건지, 결국은 이제 큰 녀석의 비중이 몇 퍼센트이고 작은 녀석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제 결국은 그 범위를 먼저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결국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컨대 뭐 170cm 이상인 남자들로부터 180cm 이하인 남자들이 전체 남성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일까? 결국은 170cm를 G값으로 바꾸고 180cm를 또 G값으로 바꿔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러한 어프로치를 바로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화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이제 주식회사 흡수 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총 22개 영업본부가 있었고 지난해 매출 성장률의 평균은 4.25%였어요. 표준 편차는 8.18%래요. 그럼 그 중에서 생수 판매를 담당하는 미네르바 워터라고 하는 영업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의 작년도 성장률이 21%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G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21% 마이너스 4.25% 그리고 나누기 8.18%를 하게 되면 G값은 대략 2.048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 그러면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G값을 구해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 G값이 결국은 표시하게 되는 어떤 확률 밀도, 결국 그 G값이 결국은 그 전체 어떤 이 확률 변수에서 해당 G값이 몇 퍼센트 정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란색 곡선이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이고요. 결국 이제 평균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z는 0값에서 멀어지게 되면 굉장히 나타나기 어려운 이벤트가 되니까는 확률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한 그 값이 평균 근처에 가게 되면은 뭐 예컨대 이 그림에서 0.4 정도 나오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그마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또 G값에서 더 큰 값으로 멀어지게 되면 역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그 값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평균이 되는 G는 0 값에서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결국은 왼쪽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누적 확률은 50%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른쪽 G는 0에서보다 이제 더 큰 값들을 또 합치게 되면 나머지가 또 절반인 50%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축적되어 있는 그 확률값, 누적되어 있는 확률이라는 의미에서 cumulative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결국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누적 확률이 제로일 거고,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1로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G는 0일 때는 전체가 50%포인트가 되는 위치일 거니까 결국은 빨간색 선이 G는 0에서 0.5를 지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정규분포표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확률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정규분포의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보여주지 않고 G는 0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보여주는데, 플러스 무한대를 또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 결국 얼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거의 0.5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는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G값을 기준으로 정규분포 곡선 아래에 몇 퍼센트의 그 확률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뮤는 0에서 1.45까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저 그레이한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인 42.65%, 0.4265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규분포상으로 뮤는 0에서 1.45까지 범위 안에 결국 42.65%의 확률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뮤는 제로, 시그마는 1인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G값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고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서 조회를 해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G는 1.96일 때는 얼마일까 라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우선 세로로부터 찾습니다. 0.0, 0.1, 0.2 쭈루루 내려와서 일단 1.9를 찾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봅니다. 1.90, 1.91, 1.92, 1.93, 1.94, 95, 96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타내는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1.96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0.475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그 관점에서 만약에 1.96보다 더 큰 G값에 속하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뮤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쭉 큰 값의 어떤 면적은 50%, 결국 0.5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0에서 1.96 사이의 면적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것처럼 0.475가 나올 거거든요. 47.5%의 확률 변수는 결국 G값을 기준으로 0과 1.96 사이에 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G값이 1.96보다 큰 녀석의 확률은 얼마 정도 될 거냐 그러면 결국 뮤는 0보다 큰 그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50%인 0.5였고 그 다음에 0에서 1.96까지가 0.475였으니 1.96보다 큰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전체 한 2.5%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확률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이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막 공부하고 마음이 쫓기고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 표 어떻게 읽어 하는 거를 그냥 홀라당 까먹고 막 대충 막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0보다 작은 값, G가 0보다 작은 값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대칭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되죠. 예컨대 1.45에 대해서 저희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0.4265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G값이 마이너스 1.45였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4265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마이너스 1.45로부터 0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값도 42.65%가 그 영역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규분포표를 읽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놓은 그 G값을 통해 가지고 해당 확률 변수의 구간 내에 얼마 정도의 확률이 이제 분포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 혹은 좋은 성질이 바로 이제 이것이 되겠는데요. 예컨대 이제 정규 분포표에 따라서 뮤 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는 68.2% 정도의 확률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범위 안에는 결국은 95.45% 정도의 확률이 떨어질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는 전체의 99.73%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분포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규분포이든지 간에 G값으로 이제 물론 바꿔서도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정규분포에 대해 알려진 성질로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는 대략 이 정도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전체 이제 확률 분포에서 대략 이런 정도구나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확률 변수의 분포,
어떠한 그 분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준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남자 키가 뭐 170cm가 평균인데 뭐 시그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cm를 쳐요. 그럼 180cm인 사람은 뮤 플러스 1 시그마 정도의 위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생각해 보면 13.6% 플러스 2.1% 플러스 0.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일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G값이 1.645인 상태에서 확률이 어떻게 될까? 아까 표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방식은 이런 식인 겁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값이 있다 그러면 일단 세로로 먼저 소수점 첫째 자리를 찾아요. 그러면 1.645였으니까 1.6을 먼저 찾아야죠. 두 번째 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45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64와 1.65의 중간쯤이겠죠. 결국 1.64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95 저기 44.95%라고 한 것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5 같은 경우는 45.05%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1.645다 정도 되게 되면은 0.45 정도 되겠네, 45% 정도 되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저희가 그 흡수 유통, 아까 G값 바꾸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미네르바 워터 본부의 본부장님이 자기 본부가 이제 작년 대비 21%나 매출이 성장했으니 이걸 이제 시체말로 좀 광을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한테 좀 내가 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G값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해봤습니다. 21% 마이너스 평균인 4.25% 나누기 8.18%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죠. 그럼 이제 실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 미네르바 워터 본부가 말하자면 상위 몇 퍼센트의 성과를 기록 중일까라는 걸 이제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일단 가지고서 이제 우리 책, 뭐 통계 책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많아요. 2.05였잖아요. 그럼 2.05였으니까 일단은 0.0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서 2.05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2.05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5의 경우에는 47.98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가 50%였으니까 50 마이너스 47.98%, 즉 상위 한 2.02% 정도의 성과를 기록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G값을 찾아낸다고 하는 거는 이 전체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할 때에 이 확률 변수가 얼마나 희소한 어떤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레퍼런스가 되는 어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확률 분포,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 뭐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확률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소 느리더라도 쉬운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러한 것이 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지만은 제가 세 번째 세션은 좀 다소 좀 느린 속도로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깐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랩업 세션 통해서 한 번 더 리뷰해보고 이번 주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